자, 여러분, 오늘 겟레디 위드미를 제가 찍으러 돌아왔습니다. 피부가 작살났어요. 지금 스티커로 다 가려놨는데 작살이 났으니까 오늘 작살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발리에서 생긴 립 썰로 겟레디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여기 있죠? 여드름 밭이야.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쓰는 기초 라인은 항상 써오던 건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날씨가 영향이 있어가지고 바꿔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걸 샀거든요? 그걸 한번 써봐야겠어. 어머 뭐야? 2대1 비율로 섞어. 손으로 안 섞어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제 발리에서 생긴 일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때는 바야흐로 약 2달 전이에요. 2달 전. 저는 원래 꿈의 여행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LA,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와이, 세 번째가 발리 이렇게 세 군데를 가보고 싶었는데 원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 반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발리를 가자 이렇게 돼서 제가 여행을 길게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짧게 갔다 오면 조금 뭔가 아쉽잖아요. 저는 한 번 갔을 때 그냥 빡 놀고 빡 와야 되는 스타일인데 길게 가고 싶어서 한 발리를 2주 정도 생각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휴가 때 같이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죠. 제가 갑자기 너무 추워서 옷을 입고 왔어요. 여튼 그래서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여행을 가기 일주일 전에 제가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됐어요. 그것도 생각하면 진짜 빡치는데 잘못도 나중에 썰에서 풀게 되겠지만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잘못을 저한테 해서 제가 거기에서 화가 나서 한 말에 본인이 상처받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있고 개념이 있으면 지가 한 행동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뭐 번외지만 여튼 저랑 전 남자친구가 그 일주일 전에 헤어지게 돼서 전 그때도 말했죠. 다시 생각해봐. 다시 잘 생각을 해봐라. 너무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 저는 이 발리 여행을 잡은 것도 신경이 쓰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 발리 여행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여행지, 저의 꿈의 여행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정 떨어지게 저한테 말을 해서 그 친구도 저한테 정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래서 상호간에 예의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고 여태까지 정이 있고 추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근데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니까 저도 거기서 정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걔는 다시 생각해봐 할 때도 나 혼자 발리 갈 거야. 나 혼자 갈 건데? 내가 가고 싶었던 데인데 그 친구랑 저랑 헤어지고 나서 그 친구는 아마 제 표를 취소를 했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 모든 부킹이 돼 있어서 제 거는 취소하고 자기 것만 남겨놓고 이제 자기 혼자 뭐 여행 스케줄 짰다고 막 싸울 때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발리 여행을 일주일 남겨놓고 캔슬이 된 거잖아요. 너무너무 꿈에 그리던 곳이었고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기대도 많이 했었고 준비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취소가 되니까 열이 받는 거야. 난 그게 너무너무 가장 마음이 아팠어. 나 발리 진짜 가고 싶었는데 우연히 친한 언니랑 얘기를 하다가 언니가 자기 발리 간다는 거야. 언제? 이러니까 제가 가려던 그 날짜에 언니도 발리를 간다는 거야. 거의 비슷한 날짜에. 그래서 제가 언니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진짜 발리 가고 싶은데 나 껴줄 수 있어? 이러니까 언니가 당연하지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다 같이 가자가 된 거야. 아주 운이 좋게. 그렇게 해서 제가 우여곡절 끝에 우연히 그 발리를 가게 됐는데 여기서도 썰이 있어요. 그 언니가 합정에서 본인 샵을 하는 언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계획을 짜고 얘기 좀 하려고 언니를 만났어. 커피숍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커피숍에서 내려왔는데 1층으로 그 1층에 내 전 남친구 앉아있는 거야. 전 진짜 소름 돋았어요 거기서. 근데 딱 제가 내려오는데 그 많은 좌석 중에서 내려오자마자 딱 보이는 그 좌석이 있거든요. 그 계단 바로 밑에 있는 등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 마주보는 거기서 날 보자마자 이러는 거야. 걔가 지도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한번 만나고 언니가 그 저랑 발리 계획을 짜면서 얘기할 때 만약에 거기서 만나면 진짜 레전드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벌써 만난 거야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래서 마주친 것도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기분이 더러웠을 뿐이지. 어차피 뭐 한국 살면 언젠가 한번 마주칠 수도 있는 거. 그렇잖아요? 이제 언니랑 여행 계획을 다 짜고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발리로 먼저 떠났죠. 그 원래 전 남자친구랑 세웠던 계획보다 이틀 정도 빨리 출발을 하게 돼서 저희가 첫날 갔다는 곳이 길리였어요. 저희가 길리 갔다가 울루와트로 가는 거였는데 4박 길리, 4박 울루와트 이렇게 해서 총 10일 동안 여행을 했단 말이야. 길리가 들어가려면은 배를 타고 우붓에서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기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곳이잖아요. 발리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또 배를 타고 거의 약 1시간 반 정도를 들어가야 하는 곳이니까. 근데 저는 길리가 굉장히 가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여가지고 간 거였고 언니들도 길리가 너무너무 좋다. 언니들은 길리가 N번째였거든요. 근데 길리 너무 좋으니까 길리를 가자 해서 길리를 간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일이 터지는 거죠. 길리에 도착해서 첫날 재밌게 놀고 둘째 날도 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이렇게 올릴 때마다 처음 보는 계정이 자꾸 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아이디가 신규인 거야. 새로 만든 아이디는 프로필 밑에 이렇게 신규라고 뜨는 거 알아요? 팔로워도 0명, 팔로잉도 0명, 게시물도 0명이야. 답이 딱 나오죠. 헤어진 그 날부터 계속해서 그 아이디가 내 거를 매일매일 누구보다 빨리 계속 빠지지 않고 보고 있더라고. 느낌이 오죠. 근데 이게 사실 어디까지나 심증인 거지 물증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 그 물증을 제가 차단했어요. 그건 이따가 말해줄게요. 발리에 가서도 그 아이디가 신경이 쓰이는 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 사람이라는 게 그 아이디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스토리를 올리고 있지만 그 아이디가 내 걸 계속 보나 안 보나 신경이 쓰니까 그렇게 계속 보게 되는 거야. 그걸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근데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 뭐 다들 헤어지고 난 후에 이별의 방식이 다 똑같잖아요. 염탐도 해보는 거고 그리워도 해보는 거고 보고 싶어도 하는 거고. 근데 뭔가 그런 걸 내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뭐 스토리를 훔쳐보고 했겠죠.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 걔 거. 저는 인스타 부계정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으면 헤어지지 말았어야지. 뭐 보고 안 보고는 어쨌든 자유긴 하지만 그거를 갖고 내가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규 팔로워, 게시물, 팔로잉 0명인 계정이 헤어진 그날부터 매일매일 내 인스타를 본다. 그래 봐라. 얼마나 궁금하겠니. 저는 발리에서 친구들이랑 잘 놀고 즐기고 있었어요. 둘째 날에 저녁을 먹으러 약간 팬시한 레스토랑 같은 곳을 갔어요. 근데 그게 실시간 스토리로 제가 그 레스토랑 앞에 간판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그 밑 간판 아래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저녁은 하고서 이렇게 올린 스토리가 있었어. 근데 그 스토리를 또 그 비밀 계정이 아니나 다를까 아주 그냥 빠르게 보더라고. 그 레스토랑에서 저희가 밥을 이렇게 먹고 좀 빨리 먹었어요. 한 40분 만에 나왔나? 밥을 먹고 나와서 자전거를 그 레스토랑 앞에 세워놨으니까 그 자전거한테 가는 도중에 옆에 있던 언니가 야나 쟤 좀 봐봐. 쟤 너 전 남자친구 아니야? 이러는 거야. 하고서 보고서 내 눈을 의심했던 것 같아. 걔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네? 근데 저 옆에 여자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봤는데 어떤 여자가 옆에 서 있는데 무슨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키는 저만하고 점포스트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게 길이가 약간 짧아가지고 미디가 약간 끼는 그런 느낌이었고 본인 키보다 짧은 옷을 입으니까 발목이 약간 이렇게 보이면서 약간 로프 샌들 같은 거에 무슨 크로스백 같은 걸 메고 머리를 이렇게 아래로 묶고 뭐 약간 앞머리가 있었던 것 같아. 등치는 좀 있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뭐 하는 상황이지? 약간 충격이었어. 얘가 왜 여기 있고 이 여자는 뭐며 쟤 뭐야? 쟤 벌써 여자 만나나 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굳이 와가지고 굳이 날 마주치러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걔네가 무슨 물을 사러 나왔는데 걔네 숙소에서 편의점까지 오려면 무조건 자전거를 타야 돼. 걸어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근데 그걸 걸어 나왔다? 걸어 나왔는데 그 앞에서 천천히 서성거리고 있는 그를 만났다?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우연이다? 그럼 우린 다시 만나야 돼. 이렇게까지 계속 만나는 건 그냥 운명인 거야. 이게 누군가 만들어낸 시츄에이션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냥 사귀어야 돼. 결혼해야 돼. 애 낳고 살아야 돼. 이때부터 우리가 약간 돌았어. 내가 철이 없긴 했는데 언니가 야 나 따라갈래? 이러는 거야. 쫓아갈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꼽이라도 주고 오자.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일단 짱구 돌렸을 때 이렇게 된 상황이구나. 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을 거고 그걸 알면서도 여기 왔고 굳이 이거를 그 여자랑 얘 의도가 너무 다분하니까 열이 받잖아. 쫓아가. 언니 자전거 시동 걸어. 그래서 이렇게 페달을
전속력으로 쫓아가고 있었는데 걔가 뒤를 돌아보더라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쌤통이다. 저는 또 그런 거 없거든요. 뭘 가. 뭐 이런 것보다 너무 열이 받으니까 나 가서 뭐라도 쪽이라도 줘야겠는 거야. 근데 또 든든하게 언니가 야 같이 가줄게 해가지고 여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같이 가면서 그냥 안녕 이랬어요. 제가 갑자기 핸드폰 하는 척을 막 하던 거야. 사실 저도 뭐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꼽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 짜증이 나니까. 근데 언니가 뒤에서 벌써 여자를 만나네? 약간 이런 식으로 꼽을 한 번 더 준 거야. 뭐 그랬으면 안 됐지만 뭘 그랬으면 안 돼. 더한 말도 했었어야지. 난 거기서 더한 말을 하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인데 뭐 별거 한 것도 없어. 그냥 단지 그 상황에 열받아서 급발진을 했던 것 뿐이었는데 무언가 취한 액션은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아. 저는 그날에 하루가 진짜 엉망인 거야. 제가 꿈에 그리던 발리 중에 하루를 너무 망치는 기분이 들어서 전 남친한테 카톡을 했어요. 정확히 기억나. 너 나 따라다녀? 아니 이러더라고.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하늘이 맺어준 운명인데 우리는? 그 여자랑 여기 온 이유가 뭐야? 나 기분 나쁘게 하려고? 질투나게 하려고? 막 물어봤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말들을. 뭐라 했냐? 정확히 해야 돼 이런 것도. 이거 내가 열받아서 안 지웠어요. 너 진짜 쪽팔린 줄 알아. 이거 키는 것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너 따라다니니? 이러니까 아니 나도 일정을 이렇게 잡아놔서 온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먹고 있는 음식점 앞을 지나가? 우연이야? 이랬더니 몰랐는데? 이러는 거예요. 처음엔 안 봤다 몰랐다 이러다가 너 내 거 인스타 스토리 메일 부계정을 보는 거 알고 있고 네 아이디 뭔지도 알고 왜 그러는 거냐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안 봤다더니 몰랐다더니 갑자기 오히려 피하고 싶어서 본 거다. 이런 소리를 개소리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서울에 있을 때 내 스토리 왜 봤어? 서울에서도 피하려고? 그랬더니 응. 그럼 피하고 싶어서 피했어야지. 거기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길리에 안 왔어야지. 굳이 그 발리에 내려서 내가 있는 걸 뻔히 아는 그 길리에 1시간 40분을 배 타고 오지 말았어야지. 그게 피하고 싶은 사람의 자세야? 피하고 싶어. 나도 피하고 싶어. 내가 봤으면 난 피했을 거야. 내가 만약에 정말 피하고 싶은데 그 사람 스토리를 맨날 봤으면 이 사람이 길리네? 그럼 난 길리를 안 갔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데 거기 왜 기어오냐고. 내 하루를 망쳐놓냐고. 그 하마 같은 여자랑. 전 남자친구 여기서 만날 확률은 왜 따라다녀? 제가 홧김에 그걸 써서 올렸는데 또 부계정으로 그걸 보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도? 부계정으로 그걸 또 보고 대대적으로 내 지인들한테 꼽을 먹었잖아. 그때부터 카톡에 답장을 안 해. 근데 저는 거기서 얘가 뭔가 자기 지인들한테는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들어 놓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왜냐면 제가 얘 친구들 얘기를 들었을 때 얘 친구들 여자친구는 다 약간 미친년이야. 짜증도 잘 내고. 근데 그 짜증을 잘 내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생각했을 땐.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공을 하니까 여자친구가 스트레스 받고 화내는 거를 자기 잘못은 다 쏙 빼놓고 여자친구가 미쳤다. 여자친구가 지랄 맞다. 여자친구가 성질이 이렇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도 분명히 그렇게 포장했고 지가 한 것들은 쏙 빼놓고 얘기를 할 것 같다는 말이지. 제가 얘한테 마지막으로 카톡을 했던 게 그래 피해 다니고 싶으면 스토리 보고 잘 피해 다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친이 착각이네 뭐네 어쩌지 말고 누가 봐도 네가 날 따라온 걸로밖에 안 보이니까 잘 지내. 너 옆에 있는 여자 하마 같아. 너랑 잘 어울려. 하고서 끝으로 이 친구와의 연락은 끝이 난 거죠. 얘 친구들이 자기 오피셜 계정으로 와서 내 스토리를 보는 거야. 난 그것도 기분이 나빠. 제가 얘 친구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내가 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재밌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지만 괜히 싫어하겠어요. 저 정신병자 아닙니다. 괜히 싫어하겠습니까? 정신병자 아니에요. 너무나도 찌질하고 너무나도 거지 같고 발리에서 그렇게 만나고 나서 기분이 너무 구리더라고요. 그때 그 날부터 데미지가 없을 수가 없어. 아마 걔는 절 그냥 기분 구리게 만들려고 한번 나타났다 사라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최악은 확실했어. 헤어질 수 있죠. 연인들이 다 헤어지고 만나고 이별하고 슬프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하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자기 잘 사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진짜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안 좋았는데 그 울루와떼 갔는데 너무 잘생기고 귀엽고 진짜 막 핫가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까먹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쉐딩하는 법을 필승법을 또 잠깐 알려드릴 건데 이것만 하고 부계정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뮤지컬 배우가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콧등에 다 펴주세요. 근데 이게 쉐딩이 잘 어울리는 얼굴이 있고 안 어울리는 얼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별로면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하게 쉐딩을 넣는 게 얼굴이 좀 하얀 편이잖아요. 그래서 좀 사진 찍거나 하면은 이목구비가 다 날아가고 메이크업을 파운데이션 올리면 이목구비가 진짜 너무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좀 진하게 넣어줘서 이목구비를 살리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잘 보이세요? 근데 이거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깨끗하게 피는 게 되게 좀 까다로워서. 그리고 항상 이 눈썹 라인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올라가줘야 중안부가 좀 짧아 보이고. 어때요? 아까는 완전 코가 없었는데 지금 코가 확 살아났죠? 제가 왜 이렇게 썰을 풀다가 이걸 설명하는지 알겠죠? 인중에도 한번 넣고, 그리고 입술 아랫부분 넣어주면 이렇게 하면 그림자지죠? 이 부분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얼굴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인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주 귀여운 모자를 쓸 건데, 오늘은 블러셔를 이런 주황색 블러셔를 쓸 거예요. 3C 페이스 블러쉬 피치 스플리쉬. 오늘은 이걸로 칠해주는데 좀 많이 칠할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은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이런 털 모자를 쓸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원래 바르는 곳에다가 블러쉬를 발라주고, 겁나 큰 블러셔로 끝도 주황색으로 해주고, 그 가운데도 빡세게 발라줄 거예요. 오늘 약간 취한 사람처럼 애교살 깔아주고, 애교살 선을 한 번 더 그어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 펜슬로 다이소 건데 한 번 더 애교살을 하얗게 밝혀줘야 돼요. 이게 이런 액상이 아닌 펜슬을 쓰면 나중에 많이 지워지더라고요. 이 눈 앞머리 아래쪽 있죠? 이 아래쪽을 애교살 그림자 메이커로 여기를. 그럼 눈이 더 커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요새 내가 갑자기 하기 시작한 건데 삘 받아서 펄을 발라줍니다. 지금 언더를 이렇게 하긴 했지만 언더를 한 번 더 과하게. 3C 이거 3C인데 가운데 부분 살려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쉐딩이. 그러니까 이 윗부분, 이 위에 부분 쪽으로 살짝 올려주면서 이렇게 그은 것도 한번 터치해주세요. 자연스러워지게. 그런 이런 느낌이에요. 디올 020번. 이렇게 두껍게 발라주고 파우더를 눌러줘요. 이렇게 해서 제 메이크업은 끝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부계정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의심되는 계정이 자꾸 내 스토리를 본다.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에 그 의심되는 아이디를 치고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눌러. 이메일 주소 또는 뭐 핸드폰으로 찾기가 떠요. 만약에 조연 loves you라고 하면, 그러면 이메일 주소 또는 사용자 이름으로 찾기 말고 여기 보면 휴대폰으로 찾기가 있어요. 그럼 이걸 눌러. 이 계정이랑 연결된 휴대폰으로 코드가 가는데 뒷자리가 떠요. 01xxxxxxx03. 이게 핸드폰 뒷자리를 두 개를 알려준단 말이야. 그걸 보고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말을 지금 못하는 거지? 저는 언니가 해줘서 봤는데 맞았어요. 저 원래 지독하지. 나는 왜냐면 알고 싶었어. 내가 진짜 착각하는 거지. 내가 미친년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 X가 아닌데 난 혼자 이걸 X로 오해한 다음에 너지 하는 건 난 미친년인데 어쨌든 맞았고, 얘가 매일매일 내 거 본 거 맞았고, 나는 내가 거기서 모든 궁금증과 그런 뭔가 이렇게 억압돼 있던 나의 감정들이 해소됐어. 내가 맞았구나, 이렇게. 내가 정답을 말하고 있었던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분이 좋아졌어. 역시 내가 맞았어. 약간 이런 느낌.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시고요. 제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후로 제 X랑은 더 이상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그 어디서도 그 X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봐봐요. 피하려면 피해진다니까요. 그 친구가 아마 이걸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하자면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제일 약간 좀 이런 짓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랑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연하는 사랑을 더 잘하고 연상이 연애를 더 잘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뭔가 맹목적이고 뭔가 조건 없는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X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앞으로는 나도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게 되면 이 사람처럼 뭔가 조건 없이 이렇게 계산 없이 좀 많이 사랑을 줘야겠다. 더 많이 줘야겠다라는 걸 배웠어요. 배운 점도 있다는 거. 좋은 점을 배웠으면 된 거죠. 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친구는 뭐 그렇게 살던 뭐 죽이 되던 밥이 되든 간에 이제 제 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맹목적인 정말 큰 사랑을 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기억으로 갖고 가고 싶고, 이런 또 재밌는 컨텐츠가 나왔으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나쁘게 생각하면 끝없이 나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인생을 또 열심히 살아야겠죠. 다음에 만날 제가 사랑하게 될 사람한테 조금 더 많은 더 큰 사랑을 주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는 레디 위드면 이렇게 끝이 났고요. 저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옷을 입고 떠나야 되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